안녕하세요. 저는 올버 이비인후과 원장 박창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코, 목을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인두, 후두라고 불려지는 코, 목 뒤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증상은 목이 따가운 인후통, 그리고 기침, 콧물, 비특이적인 두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3일 이상 호소한다면 바로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증자 관리, 특히 확진자 가족 격리 지침에 대해서는 완화한 움직임을 보이며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가 완화가 되어 거의 없어졌으며 이제는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고 무조건 하게 되었던 PCR 검사도 권고가 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에서는 비대면 치료 개시 시점이 확진 문자 통보 이후 가능해졌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 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소위 붕 떠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 통보를 받은 후 희망할 경우 비대면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비대면 치료를 통하여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증상이 심해지거나 상비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아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병의원에서는 약국에 약을 처방하게 되며 그것을 보건소에서 배달해 주거나 가족이 대신 받아 전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구비하면 좋은 약은 해열 진통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잘 알다시피 타이레놀로 잘 알려진 해열 진통제를 구비하게 되는데 타이레놀 계열은 해열 작용은 좋지만 소용 효과는 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인 후두 후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정막 세포가 파괴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인후통, 발열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백신 맞을 때와 달리 특히 효과가 빠른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차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프로펜 혹은 이부프로펜을 동시에 복용을 하거나 덱시프로펜 복용 후에 2시간 뒤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 복용은 하루에 4번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대 복용량을 넘게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500mg 기준으로 하루에 8알, 덱시부프로펜은 약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1200mg, 보통 하루에 4알 이상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위 궤양이 있으면 덱시부프로펜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보다 위장 장애가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유하며 그리고 위장 장애가 있다면 이부프로펜보다 덱시부프로펜이 위장 장애가 덜합니다.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를 제거하는 진액과담제도 상비해 두면 좋습니다. 보통 기침약이라고 하면 콧물약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에는 기관지 확장제, 기침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으며 항히스타민제도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목이 가려운 기침 및 콧물이 심하게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콧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항히스타민제는 적게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감기약 중에서는 성분을 확인해 보면 하이토벤 같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분의 양을 확인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다 복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심한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한 번에 2알까지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아세트아미노펜을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는 것과 해열 진통제, 진액 과담제 등 단일 제제로 준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약들은 약 용량이 작은 것들이 많아 저는 따로따로 단일 제제로 구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의 경우에 중요한데 열이 나게 되면 대사량이 늘어나고
탈수로 인하여 열이 더 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할 때 적절한 수분의 공급은 탈수로 인하여 열을 줄일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민간요법으로 알고 있는 소금물로 가글을 할 경우에는 소금을 고농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입안의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독주를 가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이유로 인하여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미온수로 몸을 닦아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20에서 25도씨 그리고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난 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보다 발열 및 두통 증상, 호흡기 증상이 대하여 발현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2-3일 정도 발열이 심한 경우가 있는데 호흡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너무 뻐근하게 아픈 증상 등이 발생한다면 폐렴 등 다른 합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 질환. 하지만 알고 잘 대비한다면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보다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잘 극복하여 이겨내길 기원합니다.